많지 않으시군요. 손 드신 분이 많지 않은 거에 비하면 질문은 여러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질문이 지금 여러 개가 올라와 있는데 플로에서의 질문을 준비하실 동안 제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이렇게 어떤 분이 질문하셨을 때 거기다가 나도 요거 질문합니다 해가지고 동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제일 많이 받는 질문. 그렇지만은 제가 좀 순서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웃 종교 불교에서 오늘 에코 포럼 들으러 왔습니다. 유경철 주교님. 유경철 주교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정님의 참여 받으소서는 그대로 부처님 가르침과도 일치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발제 내용 가운데 오늘날 경제가 인류 문명을 이진경으로 만든 것, 신자유주의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정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정치가 결여된 경제는 정당화될 수 없다. 공감합니다만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정치의 기대를 걸만하다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정치의 역할을 종교가 대신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종교도 역시 점점 갑갑합니다. 묘책이 혹 있으신지요? 죄송합니다. 이게 첫 질문이 너무 어렵네요. 제가 이해해야 돼요. 네, 유경철. 근데 두 분 다, 제 생각에는 두 분 다. 저는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교황님도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화해야 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그건 뭐 기대할 거 있겠어? 라는 비관주의를 분명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해 주신 분의 그 의도를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개혁하고 바꾸기 위한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무슨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회심, 기도, 여러 가지 뭐 꼭 어떤 정치 참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어떤 삶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삶들이 정치를 통해서 모아져서 구체적으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것이지, 그냥 기도해서 염력으로 영적인 무슨 이걸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냥 다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정치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왜 지금 이 문헌에도 나와 있는 것이 깨어있는 개인, 시민단체, 종교 등등의 어떤 말하자면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뭐죠? 잠자지 못하도록 그런 어떤 역할을 시민사회가 해야 한다. 시민사회 어디 있어요? 시민사회를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어떤 그 현실이 암울하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투표 하나도 잘해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쫙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또 가톨릭 사회교리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네, 저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어제 제가 영덕 신규 핵발전소 문제, 탈핵 천주교연대 이런 것 때문에 영덕에 갔다 왔는데요. 여기 김현수 신부님도 같이 가시고
가지고 가면서 이제 그 탄핵 아니 관련 이제 영화를 하나 보여줬어요. 이 우리 맹 실장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도쿄 원전이라는 제목이 잘 만들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이제. 근데 거기 보면 재미있는 대사들이 있는데 저한테 남는 대사는 조금 원전보다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정부 이런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슨 문제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이제 어떤 국장급이에요. 지사가 있고 국장급 대화를 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국장인데 이거 책임자 누구야 그러니까 이따 일을 이렇게 하냐 책임자 누구야 그러니까 거기서 정부가 하는 일에 책임자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일본이나 우리랑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눈을 부릅떠야 됩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끝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정부의 일에 침묵하고 방관하는 것은 그냥 이도 저도 아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일에 방관하는 것은 찬성하는 거다. 가만히 있으면 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표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야 되고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답답하지만 그 고리를 어디서부터 깰 것인가가 참 찾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네, 감사합니다. 대답이 되셨는지요? 질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조현철 신부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케노시스, 자기 비움의 삶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자면 성서에 빗댄 자연환경과 어울린 인간의 삶, 사실 신학을 공부하는 이에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오는 나눔적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 모습에서 환경과 연결지을 수점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연구가 가능할지 알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수님 그 삶을 다룬 복음에 보면 오늘 같은 생태적 그런 것을 보기는 좀 힘들죠. 그런데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실마리는 저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예수님이 나자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예언서의 두루마리에 그 부분을 찾아서 있습니다. 그게 희년의 전통에 있는 것이거든요.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자연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피조물 모두를. 피조물의 창조 질서를 원상 회복하려고 하는 것. 그 선상에서 예수님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자연의 얘기는 안 나오느냐. 자연의 가치 알죠? 하느님 앞에서 공중을 나는 새, 들의 꽃들도 그 가치가 있다는 걸 아시죠? 왜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존운동을 안 했느냐.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큰 이슈가 아니었죠. 사람이 훨씬 더 큰 이슈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재해석해내야 되겠죠. 네. 이번엔 유경천 주교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럼에 온 400명의 참관인들에게 전해주신 미션 잘 들었습니다. 교황님께서 말씀해 주신 통합적 생태론을 위해 10명씩 설득하도록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화 접근법 등을 주교님만의 방법이나 혹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과 다른 질문인데 다른 질문을 엮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경천 신부님 되셨네요. 유경천 주교님 말씀하신 교회에서의 하늘 땅 불로 모임은 어느 정도 실현성이 있을지요? 그를 위해서 교구에서 불씨가 될 만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두 질문을 바꿨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그래서 발제를 길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길게 해가지고 시간을 다 써먹고 질문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시간 관계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참 근데
질문이 엄청 많아가지고 막 저도 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지금 그냥 탁 떠오르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나가서 주변의 10사람을 포섭할까. 일단 책을 사서 돌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 좀 너무 비싼가요? 거기서 6,000원씩 하는데 10건이면 6만 원이네. 그 한 달치 교무금 2달치라도 좀 빼고. 아니 어차피 하느님께 바치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주일헌금 그러면 좀 안 하시고. 아니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정 부담이 되신다면.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일단 얘기를 많이 하고 이 찬미받으소서의 어떤 정신을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라도 근데 자꾸 이게 의식이 되더라고요. 여기 교황님이 왜 에어컨 쓰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난 참 교황님 회칙에 에어컨 쓰는 얘기까지 나오는 회칙,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주 구체적인 얘기도 담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에어컨 킬 때마다 이게 이제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자기 생활에서의 어떤 작은 변화 한 가지만 생겨도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궁금하지 않을까. 당신 맨날 이러더니 뭐야, 왜 그래?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실 우리가 우리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자연스럽게 내가 뭔가 이렇게 한 가지라도 어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렇게 변화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의 좋은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농담 삼아서 책을 돌렸으면 좋겠다고 한 건데 정말로 저는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10권이 아니더라도. 그리고 아까 하늘 땅 물벗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이 그냥 또 다 그렇게 생겨난 건데요. 어떤 조금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것만 좀 마련이 된다 그러면 환경사목위원회에서 좀 나서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예를 들면 본당에 지금 반모임 같은 것들이 잘 되는 데도 있지만 사실 많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이런 하늘 땅 물벗 모임을 본당에서 만약에 사도직 단체로 이런 것이 생긴다면 굉장히 이렇게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어지면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느님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이렇게 좀 생생한 내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재미있는 본당 생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저는 교구의 환경사목위원회가 만약 그런 것을 좀 발벗고 나서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하고 몇몇 본당이라도 그런 것이 생기면 얼마든지 이게 확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교구뿐만이 아니라 본당 또 우리 신자들 각각의 의식도 이제는 대놓고 얘기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환경 얘기 별로 안 했거든요. 그리고 한때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굉장히 이렇게 좀 사그러진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 회칙이 나온 것은 이제는 대놓고 얘기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전기가 마련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런 단체를 만드는 건 저는 하느님이 원하시면 뭐가 불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는 그동안에는 많은 그런 교회 내에 이런 여러 가지 사도직 단체들이 이런 방식으로도 훨씬 이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런 질문입니다. 교정의 정신을 실천하도록 한국교회 추기경과 주교들은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하고 있나요?
그래서 더 계속되는데 지금의 정권의 대통령들 이명박 정부에서는 4대강을 파기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 가리왕산을 평창 올림픽 때문에 파기하고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짓고자 강행하는데 이런 정부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하고 통제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입니다. 왜 웃으세요? 유흥식 주교님 먼저 가셨네요. 주왕님 작년에 다녀가신 이후에 어쨌든 뭔가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교단이 뭘 합시다 해가지고 작년 추계주교회의 때 그 논의하고 그 결과를 아마 보도문으로 나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그 주교님들이 먼저 그 솔선해서 예를 들면 11조 같은 그런 어떤 나눔에 참여를 하자.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그런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주교님들에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결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가면 뭐 결과가 어떤지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제 1년 전 작년 가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어떤 그 전체적인 주교단 전체의 어떤 그 무슨 참여나 이런 거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딱히 없지만 개별 주교님들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그것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길게 보면서 그 의식을 놓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뭐 고민을 놓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교단 전체가 어떻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참 부실합니다. 노력이 너무 부실해서 근데 하여튼 이런 그 계기를 통해서 조금 더 저를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거를 이제 발제를 하라고 해서 준비를 하면서 많이 느슨해지고 많이 풀어져 있는 제 자신을 보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 자신부터라도 좀 정신 차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삶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전 개인적으로 그런 공부하는 계기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어떤 딱 부러진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올라온 질문으로 계속 질문을 드렸는데 혹시 플로어에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손 들고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 일어서서 하시는 게 좋겠죠? 예. 소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문해 주시면 예. 지금 수원교구 용인대리구 사회복지연합회 회장을 맡아 있는 김영철 여선생입니다. 지금 강의 잘 들었고 특히 조현철 신부님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강의하시면 근본적인 취지는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경제 문제,
크게 부딪히고 그것을 잘 넘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물론 다른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 문제, 혹시 우리 조현철 교수님 좋은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그걸 듣고 하나의 소화를 잘해서 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제요? 경제. 네, 경제. 아니, 경제는 사실 그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경제를 보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원래 아까 이야기했던 그 오이코스, 집을, 가족을 뜻하는 오이코스에서 나온 겁니다. 오이코스를 관리하는 방식, 기술, 그게 이게 원래 경제의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가 문제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데, 우리 아까 주연도 언급하셨듯이 신자유주의 경제 뭐 이런 데서는 성장, 생산 이런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현재 사람들이 우리가 가용한 것으로 어떻게 지금 분배가 되고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초점을 맞추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경제가 불황이니까 이것을 더 많이 해서 타개한다. 그것도 이제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지금 지배적인 의견이죠. 그런데 저는 경제는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그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간단히만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자본주의가 간단히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시스템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는 성장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성장한다는 건 생산이 많이 해내야 되는 거예요. 생산을 많이 한 걸 가만 놔두면 안 되게 많이 소비를 해야 돼요. 아주 멍청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멈출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멈추면 이제 우리가 가끔씩 경험했듯이 불황이 오죠. 그 불황을 타개하는 게 전쟁입니다. 소비를 왕창하는 게 전쟁이에요. 다 때려부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전쟁이 그런 주기로 일어납니다. 전쟁이 따져보세요. 2차 대전 뭐 이런 큰 전쟁들 보면 딱 그 시기마다 일어납니다. 경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정치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에코포럼에서도 맨 마지막에 강조했던 게 현실적인 대안으로 우리가 치중해야 될 것 두 가지 저는 얘기했습니다. 교육과 정치입니다. 정치에 참여를 해야 돼요. 어쨌든 지금 이 아주 엉터리 정치 제도지만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참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정치 제도판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100표를 얻었으면 100표에 해당하는 의석만 갖고 가야지, 100표 얻어놓고 한 200표 얻었을 때 갖고 가는 의석을 갖고 와도 지금 되어 있거든요. 새누리당 이런 것들이. 그걸 바꿔야 돼요. 근데 바꾸는 게 처음부터 바뀌면 안 바꾸죠. 바꿔야 될 주체가 그 사람들이니까 안 바꾸죠. 1, 2당은 안 바꿉니다.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걸리죠.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리를 깨려면 더 장기적으로는 교육입니다. 여기 계신 분부터 보니까 자식이 어린 분은 안 계신데 손주들을 그 지금 이런 비정의 사이클로 그냥 무작정 집어넣지 마시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깨달아서 나는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미친 노름에서 나는 관두겠다, 손을 탁탁 터는 사람들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시스템에 그냥 자기 자식들을 다 집어넣으면서 하면은 바뀌지가 않아요. 교육, 정치, 경제는 어쨌든 그런 의미의 정치 권력하고 자본의 싸움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가 문제입니다. 경제는, 시장은 우리가 이 사회에 잡아놓을 수도 있고 시장이 우리를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지금은 시장이 완전히 우리를 끌고 가는 형국이죠. 시간이 걸립니다. 당장은 안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벌써 9시가 넘어가지고 조금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올라온 질문도 많고 또 하고 싶으신 질문도 많을 거로 생각은 되지만은 끝내는 시간을 또 대충 맞춰야 되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그냥 이 질문을 골랐습니다. 오늘 포럼에 대한 기대감으로 참석하여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회칙을 실천하는 평신도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두 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 발언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평신도로서 그러니까 뭐 저는 좀 개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개인 차원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공적인 영역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쨌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생태적 회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저는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회칙을 보고 굉장히 저하고 생각이 같다라는 것 때문에 기뻤어요. 저도 이 세례명이 프란치스코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우연히 골랐고 옛날에 철모일 때 교황님 심사숙고해서 고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생태적 회심이 일어나면 정말로 일어나면 내재화가 되면 바뀝니다. 제가 저를 보고 알아요. 제가 옛날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회심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그것이 내재화되면. 그래서 우리가 생태적 감수성, 타인에 대한 어떤 배려, 아픔, 고통을 느끼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껴안는, 하여튼 그 좀 습득하는 것이 저는 개인 차원에서 평신도로서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꼭 교황님이 글이 아니더라도 이런 그 비슷한 류의 글들을 그동안에 환경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많이 접했는데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훨씬 더 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황님도 사실은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안 하셨던 게 아니거든요. 같은 얘기를 사실 하셨었는데 교황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 것처럼 이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느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럴까? 교황님,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렇게 뭐 힘인 것 같은데 그 힘은 바로 그분이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시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도 결국은 그냥 이렇게 뭐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거를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고 너가 살고 하는 이것이 점차적으로 퍼져나가서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사회 또 나라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건데 그걸 바라보시고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 대열에는 무슨 저기 종교의 차이나 무슨 피부색이나 무슨 언어나 이런 모든 차이가 다 소용이 없는 거다. 그걸 다 뛰어넘어서 우리 그 길을 함께 가자 하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모든 사람과 그리고 모든 이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나가 먼저 변화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이 회칙을 정말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래서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회칙에 있는 적어도 뭐 하나, 어차피 하나만 실천하면 그게 다른 것까지 다 연결이 되거든요. 한꺼번에 모든 걸 동시에 다 뭐 내가 확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건 여기서 구체적인 거 하나를 하다 보면 그것이 이렇게 전체로까지 나를 만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그렇게 이 회칙을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많지만은 이제 이것이 시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주교님께서도 노동 문제를 갖고 새로운 사태를 갖고 100년을 했다고 했듯이 이번에 나온 그 찬미 받으소서가 앞으로 100년 동안 우리를 이끌고 나갈 지침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자리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 두 분 열정적으로 발표해 주신 두 분 발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